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바로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3천여 명을 상담한 전문가 자료를 보면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인생이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자격증 따면 정말 취업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증 자체만으로는 취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격증을 제대로 준비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내 적성과 맞는지, 실제 일자리가 있는지, 내 나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격증만 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자격증 같은 경우에요. 어디를 봐도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되는데 정작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미 기존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따려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맞는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본 적 없는 분이 갑자기 용접 기능사를 따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 머리 쓰는 거 이제 싫어서 단순 업무하고 싶다고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그만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좋겠죠. 창업이 목적이라면 그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지금 내 나이와 감안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좋은 자격증이긴 한데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사실 일자리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 직업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계열 자격증들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것들인데요. 시장의 요구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관련 검색어를 한번 쳐보시면 거의 10,000개 이상 뜹니다. 일자리 자체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50대라면 요양보호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복지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고 범용성이 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는 적어도 10년 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만 사회복지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작 퇴직 이후에 이런 준비를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선택하기에 힘든 작업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술 관련 자격증들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 이런 쪽인데요. 전기 자격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분야의 가장 메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폴리텍 같은 데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을 따고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꽤 있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분야입니다. 수목 관련 쪽, 조경 관련 쪽이에요. 중장년쯤 되시면 숲이나 나무, 꽃 이런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조경기능사나 수목치료기술자, 더 나아가서 나무의사 같은 것들이 괜찮습니다. 나무의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요가 있는데 보유자가 많지 않아요. 다만 자격증 따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따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목치료기술자를 따면 그 역시도 한 4년 정도 지나야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다루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급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부터 해오던 일이 아니시라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함부로 직업을 못 바꾸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노동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이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넘어갔을 때 경력 인정을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기능사 자격을 따고 3년 정도 지나면 기사를 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이사 같은 경우 월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자격증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5배 가까운 자격증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과부하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해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의 선호 자격증 중 하나가 여전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민간 자격증들. 우리나라 자격증을 크게 보면 국가 자격증 약 800개 전후, 민간 자격증이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78% 정도가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도 모르고 따신다고 합니다. 사실 중장년에 의미 있는 일자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안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인터넷을 켜고 거기서 정보를 찾죠. 근데 사실 중장년이 인터넷 정보만 뒤져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제가 보기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판이 좋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일을 잘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일종의 사회적인 무형자본이 개인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실제 성공 사례도 있어요.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진로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자격증들을 통해서 일을 얻으시는 사례들을 꽤 봤었죠. 대표적으로 50대 정도 될 때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더는 음식 냄새를 못 맡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전기 기능사였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재취업이 되셨던 케이스도 있고요. 50대 초반이면 잘만기를 찾으면 어느 정도 성장 기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격증이라는 것은 보통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자격증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경력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자격증은 도구입니다. 이것만 따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건 착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고민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몇 년 동안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쫓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일자리들은 사실상 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취업 지원 기관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꼭 퇴직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